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파 정류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부하가 R인 그러한 특성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하가 R인 부하는 전자석을 비롯해서 전력전자 분야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겠는데요. 특히 RL 부하를 해석할 수 있다면 모타와 같은 유도성 부하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RL 부하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정류기 회로에서 부하이 RL인 경우에 이 RL 값에 따라서 그 해석은 매우 복잡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RL 부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정류기의 출력은 부하의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이 있을 때 RL 부하는 로우 패스 필터가 된다는 것은 회로 이론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로우 패스 필터에서 필터링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L이 매우 커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복잡한 RF와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출력 전압이 리플이 있을 때 인덕터가 매우 커서 출력 전류가 매우 일정한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해석할 수 있다면 RF와에 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트에서는 전파 정류 회로에 대한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아이디어란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저항부하와 마찬가지로 다이오드 D1, D2의 캐소드는 묶여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이 0보다 크기 때문에 D1 다이오드가 이와 같이 켜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3, D4의 에노드가 묶여있기 때문에 캐소드 전압이 낮은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된 D4가 켜지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는 D1, D4가 이와 같이 켜져서 이와 같은 회로가 형성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가 형성되면 출력 전압은 플러스 단자는 입력 전압의 플러스 단자와 연결되고 출력 단자의 마이너스는 입력 전압의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이 0보다 클 때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전류의 방향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출력 전류의 방향과 입력 전류의 방향은 같겠습니다. 즉 IS는 I0가 되는 것이죠. 한편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겠습니다. 저항부하의 전파 정류 회로와 마찬가지로 캐소드가 묶여있는 D1, D2는 마이너스 단자가 전압이 크기 때문에 D2가 켜지게 되겠고요. 에노드가 묶여있는 D3, D4 다이오드는 입력 전압이 낮은 플러스 단자와 D3가 연결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흐름은 이와 같이 D2를 통해서 부하로 연결되고 D3를 통해서 입력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의 플러스 단자는 입력 전압의 마이너스와 묶여 있고요. 출력 전압의 마이너스 단자는 입력 전압의 플러스 단자와 묶여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VS가 되죠. 따라서 입력 전압이 0보다 작을 때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력 전류의 방향과 출력 전류의 방향은 이와 같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입력 전압은 마이너스 I0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가 종합해서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에 대한 파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이와 같이 나타날 때 입력 전압이 0보다 클 때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았었죠. 입력 전압이 0보다 작을 때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마이너스 값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저항부하와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RL 부하의
이와 같이 리플이 있는 전압이 직류 전압이 인가될 때 이때 인덕터의 인덕턴스가 매우 크다 이렇게 가정해서 출력 전류가 일정하게 필터링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반주기 동안을 적분해서 이 밑변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V0는 이와 같이 사인 파형을 적분해서 반주기 파이분의 1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이 파형이 저항부하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파이분의 2 루트 2 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V는 입력 전압의 시료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죠? 스테이디 스테이트, 즉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 전압의 평균값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 주기 동안 0이 돼야 되겠죠. 평균값이 0보다 크면 전류는 계속 올라가게 되겠고요. 0보다 작으면 전류가 내려가기 때문에 평균값이 0이 돼야 출력 전류가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이와 같이 되겠고요. 인덕터에 걸리는 평균값이 스테이디 스테이트에서 반주기 동안에 0V가 되기 때문에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R분의 V0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V0의 평균값을 R로 나눠주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력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입력 전압이 0보다 클 때는 출력 전류가 그대로 흐르고요. 입력 전압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IS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입력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흐르겠습니다. 또한 VL 전압은 V0 전압에다가 V0의 평균값,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이 전압을 빼주면 바로 이와 같은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켜질 때, 즉 입력 전압이 0보다 클 때는 D1 다이오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 전압은 0이 됐었죠. 그런데 입력 전압이 0보다 작을 때, 즉 D3가 켜지고 D1이 꺼질 때는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D1에 걸린 전압은 입력 전압의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전자는 바로 입력 전압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VD는 플러스 VS가 되겠습니다. 즉 VS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다이오드 D1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입력 전압의 최대 전압이 되겠습니다. 역전압은 바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입력 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오드가 이성적이지 않은 프랙티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이오드의 볼테이지 드랍이 한 개당 1.5V라면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다이오드 두 개는 켜져 있기 때문에 3V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절대값에 대해서 3V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입력 전압의 절대값이 이와 같다면 3V가 낮은 이와 같은 전압 파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다이오드에 볼테이지 드랍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RL 부하를 갖는 전파 정류계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